광양제철소의 황산화물 배출량이 4년 전에 비해 7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증가했는데 포항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경주 간포에 조성될 예정인데 부지 선정과 경제적 효과 등을 두고 시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전국 631개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봤더니 총 배출량이 4년 전에 비해 3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감소세와는 대조적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 배출량은 4년 전에 비해 무려 76%나 증가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촬영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용광로 굴뚝 영상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굴뚝 자동 측정기기인 TMS를 통해 2019년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잠정 결과가 최근 나왔는데 황산화물 배출량은 2019년 4,500여 톤, 2015년 2,500여 톤에 비해 무려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제철소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질소산화물은 12,700여 톤으로 4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습니다. 포항제철소 먼지 발생량도 2019년 260여 톤으로 2015년 220여 톤에 비해 19% 증가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까지 모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포스코가 과연 어떤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엄연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소와는 대조적으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631개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조사 결과 4년 전에 비해 31%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포항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포스코는 공식 인터뷰 취재조차 응하지 않은 채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포스코는 부생발전 설비 인수를 원인으로 들었고 1조 원대 환경 개선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대기오염 물질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 시민들의 몫입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실질적인 관리 방안과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고발한 일이 있었는데요. 광양제철소가 올해 초 공개 수치가 잘못됐다며 해당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환경운동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광양경찰서 앞에 모인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 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만 녹색연합 박수환 사무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제철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광양만큼 100만 시민은 이번 포스코가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사행하고 있는 이 보복 고소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광양만 녹색연합이 발표한 보도자료. 녹색연합은 전남 동부 8개 지점의 철 농도가 전국 8대 광역도시보다 50배에서 80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광양제철소를 원인으로 지목해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비교 방법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고 단체는 닷새 뒤 낮보다 철이 50에서 80배 높은 수치라는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중금속 농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고소는 취하지 않았는데 지난 1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조업정지 행정처분도 취소되자 이번에는 광양제철소가 조사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임원을 역고소한 겁니다. 모든 해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포스코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문이 갑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재갈 물리기 이러한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 데이터를 바꾼 것으로 의심되고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와 광양제철소 양측 모두 탄원 서명 활동과 법적 소송을 끝까지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소형 원자로 개발과 원전 현안 기술을 연구하는 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경주 간포에 조성됩니다. 내년 착공을 앞두고 사전 보고회가 열렸는데 부지 선정과 경제적 효과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유치한 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들어설 경주시 간포 밀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비 등 7천억 원을 들여 내년 7월에 착공해 오는 2025년에 완공하며 1조 334억 원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지에선 소형 원자로 개발과 방패물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 기술 연구 등을 담당합니다.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SMR을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 가장 먼저 선점해서 우리 국내 산업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 사전 보고에선 양성자 가속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부풀려졌고 연구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처참하게 지금 좌절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저런 사업을 가져와서 주성도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니까 믿어달라. 이거는 거의 시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어떤 말씀을 좀 있어야 그게 경주 시민들이 이 혁신원자력 연구소에 대한 안정성을 좀 믿을 수가 있는 거고. 연구단지 부지 선정에 대한 잘못도 지적됐습니다. 기존의 간포 해양관광단지를 일부 사용하고 원전이 밀집된 지역에 연구단지가 들어오면 관광산업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이 들어온과 반면에 그에 또 반대급부가 발생되면 물론 생산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 주변은 또 다른 폐해가 될 것이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반발 속에 내년 착공까지는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산업단지 지정 계획 등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내일부터 고3 학생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시내버스 안에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회사는 버스 운행 후 매회 소독을 실시하는 만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내일부터 등교하면서 경북 소방본부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과 교직원 이송을 전담하는 구급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급대는 도내 23개 시군마다 한 곳 이상씩 운영되며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선별 진료소로 이송합니다. 또 검사 이후 자가격리나 병원 이송도 담당하고 학교에서 의심 환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전담 구급대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포항과 경주 지역 농가의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요즘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박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모심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농사일이지만 금세 적응하며 능숙한 손놀림을 보입니다.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를 위한 대민 지원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꾼이 없는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인력을 써야 되는데 요즘 일할 사람도 많이 부족하고 농촌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래 해병대가 나오는 게 저희들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농가에서는 대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노후된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합니다. 해병대로서 당연히 이제 농민들 도와드릴 겸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일손 부족한 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바쁜 영농철에 일손이 귀한데 이렇게 장병 여러분들께서 나와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해병대 여러 장병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병대 1사단은 오는 29일까지 포항과 경주 지역 농가에 대민 지원을 나서며
사전에 장병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매일 1000여 명의 장병을 투입해 모심기부터 모판 나르기 등의 작업을 실시합니다. 생활 방역 단계인 현 상황을 감안해 대원들은 마스크 착용은 물론 외부인 접촉도 최대한 자제하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 돕기 외에 산불 진화 작업과 태풍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에 투입되는 등 해병 대원들은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요즘 온라인을 통해 장을 보는 사람이 늘면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느슨해진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또 여러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트병과 비닐,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품을 일일이 골라내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잔업을 하고 장비를 쉴 새 없이 돌려도 역부족입니다. 지금 10시까지, 11시까지 이렇게 잔업을 해가지고 물량을 소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간다면은 사람 인원도 보충돼야 되고 모든 게 좀 이래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규제가 풀리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이 마구 사용된 겁니다. 지난 3월 대구의 일회용품 수거량은 8,150톤, 한 달 사이에 1,000톤, 1년 전보다는 600톤가량 급증했습니다. 주민들이 늘어난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겉보기엔 재활용품 같지만 실제로는 재활용될 수 없는 잔재물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센터에 들어오는 전체 물량 가운데 50% 정도만이 재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 하락, 수출 급감 등의 영향으로 국내 폐플라스틱과 폐지 등의 수출 판로가 막혀 쓰레기 대란 우려도 나옵니다. 물건이 안 나가고 가격은 이제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환경단체는 세척을 통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극 주장합니다. 감염병을 예방한다고 생각하고 쓰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은 폐기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대구시는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요일제, 단계적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계 단계로 하게 되면 저희가 계도 공부를 적극적으로 나가고 경계 수준이 다시 주의 단계로 떨어지면 집중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일회용품 규제 완화, 강화를 반복하는 냉온탕식 처방보다 안전과 환경을 모두 지키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이 어제 방송한 KBS 지역국 축소 논란에 대한 뉴스와 관련해 KBS는 지속가능한 지역방송 발전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 계획에 따라 이전 3년에 비해 5배 많은 150여 명을 전국 지역국에 신규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7시 뉴스의 40분 전체 편집권을 지역국에 부여해서 재난 상황에서 지역화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수원노조와 두산중공업노조 등 원자력 노동조합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1월 월성원전 맥스터가 포화 상태가 되면 월성 2, 3, 4호기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며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맥스터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맥스터 증설 여부를 묻는 지역 공론화 과정에서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주시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고등학교 3학년이 처음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학생 수 60명 이하인 도내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일괄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대상 학교는 안동 서후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7개교와 중학교 20개교로 등교 인원은 총 9,300여 명, 경북 전체 초중학생의 4.9% 규모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별 학년별 등교 일정을 확정하면서 교실 내 거리 두기가 비교적 용이한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교육감 자율로 등교 일정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3월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던 경북의 수출액이 4월 들어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경북의 4월 수출액은 2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1% 감소했습니다. 전달인 3월보다는 19.2%나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제품이 21% 줄었고 기계와 정밀기계, 전기전자 제품도 10% 안팎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수출 감소가 이미 3월부터 시작된 대구의 경우 4월 들어 감소폭이 35.9%로 확대되는 등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해외 소비 부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